웨스팅하우스 그 문제는 그 인수하면 좋은데요. 인수가 됐으면 하고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우리가 제가 웨스팅하우스를 산다고 했을 때 과연 미국이 우리한테 저거 팔려 그러겠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우리 산업계와 공공기관이 힘을 합해서 적절한 계기에 이 웨스팅하우스의 우리 지분을 한꺼번에 다 인수 못하더라도 일부 지분 확보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걸 좀 늘린다거나. 체코를 비롯해 우리나라 원전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웨스팅하우스, 이 회사에 대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뇌가 엿보이시나요? 어제죠. 25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 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의 안덕근 장관 강연이 주목받은 것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상 당국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처음으로 공개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부처 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의 통상, 에너지 자원, 산업 정책을 담당합니다. 트럼프 2기 들어서 더욱 심해질 것이 확실시되는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미중 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단절의 거친 파도에 맞서 한국 경제와 기업을 지탱하는 정부 부처입니다. 그런 부처의 장관이 미국 대선 이후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직접 설명하고 질문받고 답변하는 자리니 관심이 높을 수밖에요. 게다가 안덕근 장관은 우리나라 최고의 통상 전문가 가운데 한 명입니다. 통상 분야 전문 학자 출신으로서 윤석열 정부 초대 통상교섭 본부장을 거쳐서 올해 1월부터 산업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한 장관은 통상과 에너지, 자원, 산업정책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트럼프 2기를 앞둔 한국의 대응 전략을 치밀하게 소개했습니다. 안덕근 장관은 대미 무역 흑자를 조절하기 위해서 현재 11에서 13%인 미국산 원유와 LNG 등 에너지 수입 비중을 조금씩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미 무역 흑자를 문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수출은 줄일 수 없는 만큼 수입을 늘려야 한다라는 계산입니다. 안 장관은 에너지가 미국에서 수입할 수 있는 중요 품목 가운데 하나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트럼프 1기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 166억 달러던 대미 무역 흑자는 지난해 444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에 딱 찍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안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미 FTA 재협상,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죠. 감축법과 그 반도체 지원법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극단적인 조치에 우리 기업이 휘둘리지 않도록 산업계와 협력할 것, 한국이 미국이 얼마나 중요한 동맹인지 명확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지난 3년간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800억 달러로 이 기간 전 세계 최대 대미 투자국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이 추구하는 공급망 육성에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부각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는 보관입니다.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서는 이 윈윈 전략을 특히 강조했는데요. 기존에 빠져있던 에너지, 디지털, 환경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사업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통상 전문가답게 안 장관은 통상 분야 대응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오늘날 통상 환경 변화를 FTA가 그동안 권투라면 트럼프 보호무역은 이중 격투기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이게 4년짜리 트럼프 정책인 건지 아니면 공화당의 정책인 건지 아니면 미국 정부의 정책인 건지를 까딱하면은 만약에 4년 임기로 끝나야 되는 정책에 우리 기업들이 휘둘리기 시작하면 중장기 투자 사업 전략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중 패권 경쟁도 우리나라 통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부분이죠. 중국은 미국하고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지만 중국은 경제 제재 조치, 보복성 조치, 특히 이게 정치적인 무슨 시체가 끼어져 있는 그 조치가 부과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거의 예외 없이 맞대는 거예요. 안 장관은 또 중국의 과잉 공급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크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정부는 산업부 무역위원회를 중심으로 불법 보조금에 대한 상계 관세 부과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준비를 마쳤다. 즉 중국이 저가 상품을 우리나라에 들어올 경우 이게 대응해가지고 관세를 매기는 제도적인 준비는 다 마쳤다. 라고 했는데요. 다만 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건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성이 큰 문제라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게 미국이 수출을 규제를 하면서 중국의 이 과잉 공급 물자들이 남미나 제3국 시장에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 기업이 거기서도 또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이 제3국에서 경쟁 우위를 지킬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원 에너지 분야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한미 원전 동맹 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은 원자력 에너지 수요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커지고 있다면서요. 기존의 원전 시장을 독점하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빠져 있고 이 틈을 타서 중국이 국영은행을 앞세워서 상당히 많이 진출한 상황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안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원전을 수출하는 저개발 국가 상당수는 해결료를 재처리해서 무기화하려는 속셈이 있어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면서요. 한국과 손잡고 글로벌 원자력 에너지 수요를 충당해야 하는 전략적 필요성이 있는 미국과는 정부가 바뀌어도 협력 관계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안 장관은 한미 에너지 당국이 원전 수출에 관한 정부 간 협력 방식을 담은 업무 협약에 이달 초 가서명을 했는데 정식 절차를 조만간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제 한미 원전 동맹이 성사가 되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이렇게 주름잡고 있는 세계 원전 시장에서 우리가 견제를 할 수 있다라는 계획입니다. 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가장 위기를 맞고 있는 업종이 우리나라 5대 수출 품목인 석유화학인데요. 안 장관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을 특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석유화학 산업의 재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안 장관은 업계의 자율재편 논의가 지금 공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요. 산업단지 중심의 석유화학 산업 특화 방안 등을 산업계에 제안한 후에 현재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을 했습니다. 같은 산업단지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중복되는 제품을 생산해서 공급 과잉에 이르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안 장관은 20년 전처럼 정부 주도로 판을 바꾸면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하면서요. 기업들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내놓으면 정부가 최대한 이렇게 지원하는 방안을 취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발적인 사업 재편이 늦어지면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안 장관은 석화업계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 방안이 더 늦어지면 산단 중심으로 산업을 특화하는 등의 그 필요한 부분에서 정부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반도체 업계 최대 관심사죠.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새 행정부가 자국 사업 지원을 늘리면 얼마든지 다른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라고 기존의 정부 입장과는 다소 다른 의견을 밝혔습니다. 결국 이 산업 경쟁은 저희는 이게 상대적인 경쟁 조건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미국에서 정책이 바뀌고 여기다가 또 더 막대한 규모의 지원이 들어와서 정말 우리 경제 정책이 바뀐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 준비했던 거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계 지금 그 초격차 경쟁력 키우기 위해서 좀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반도체 보조 반대하는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현재 가장 공을 들이는 정책을 소개하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그래서 역점들고 하고 있는 게 AI 산업 정책입니다. 인구도 주고 경제 인구도 주고 결국 노동 생산성을 어떻게 올리느냐는 게 핵심인데 이거를 지금 저희가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AI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든 우리가 AI 기술을 이 제조 공정에 접목을 시키고 그 공정 혁신화하고 진흥화 시켜가지고 여기서 노동 생산성 키워가지고 지금 중국하고 격차 벌리는 작업을 지금 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하다고. 정효유의 산업경제 딱 10분.